하겠습니다. 자, 세법 용어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가산세와 가산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별표 하나, 가산세와 가산금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개정이 일어났어요. 국세 쪽에서.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정리 좀 합시다. 일단은 여러분이 가산세와 가산금은 반드시 비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반드시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주의할 것은 끝자가 딱 한자만 틀리죠. 가산세, 가산금.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는 장난치기가 좋은 부분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산세는 반드시 가산세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어떤 말 나와야 된다? 세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죠. 세법은 납세무자에게 엄청난 여러 가지 수많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드디어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했어. 야, 나 공인중개사 할래? 업할래? 딱 개업하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부가가치세법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여러분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 안 했다? 그러면 등록 불성실 가산세 팍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때 일반 과세자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징수 의무가 발생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수수료로서 매매 수수료 또는 임대차 수수료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나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로 신고했다. 그러면 그 수수료의 10%를 뭐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고객한테.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이면은 그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징수했습니다라는 증표로서 여러분은 뭐를 교부해야 되느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 계산서는. 그러면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내역을 또 제출해야 돼.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했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때려요. 그리고 그 발급한 내용을 학계표를 제출했는데 학계표를 제출 안 했다? 학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때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사업자가 되니까 장부를 기록해야 돼. 장부를 기록했는데 기록 안 했다? 기장 불성실 가산세 때려요. 기장했다? 그러면 그걸 일정 기간 최소 5년은 보존해야 돼. 보존 안 했다? 보존 불성실 가산세 때려요. 엄청난 세법에 수많은 의무가 부과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너 왜 해라 그러는데 안 했어. 안 한 거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세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는 뭐다? 행정벌을 바로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가산세라고 합니다. 요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 수단이 뭐죠, 여러분? 행정법상.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업무인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하나 보면 여기 이제 바뀌었죠, 명칭이. 법률 명칭이 바뀌었죠? 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또 이번에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도 법률 명칭이 바뀌죠. 금년 6월 달부터. 예, 짜증나 죽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의 매매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개업법에 따라서 부동산 뭐를? 거래를 신고해야 되죠. 중개법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 체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실질 거래가액을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실질 거래가액을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되죠. 해야 돼. 공인중개사. 근데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뭐가 부과되죠? 과태료. 그 과태료를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고 그런다? 가산세.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잡으세요. 아,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가산세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무는 엄청나게 많은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납세무자한테 부과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신고와 신고한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가? 납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 신고와 납부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공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너 왜 신고를 안 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제재 수단으로 뭐가 부과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납부를 제대로 안 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 중에서 가장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요 두 가지입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질을 물어봅니다. 죄질을 물어봐갖고 이놈이 나쁜 놈이네.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무슨 가중처벌 들어보시죠. 죄를 저지르면 자꾸 저질러. 그러면 거기서 가중처벌하죠. 죄질을 묻는 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른 무슨 과세 여러분? 차등과세. 자, 죄질을 묻는데 세 가지로 물어봅니다. 어떤 특정한 국세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안 했다. 신고를 하라! 라는데 신고를 안 했어. 법정신고 기한 내에. 그럼 너 왜 신고 안 했니?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때립니다. 이래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양도소득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그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의 1,000만 원의 몇 프로를? 20%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때린다고요. 때리는데 자 나는 신고는 했어. 신고는 했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법이 어렵다 보니까 틀렸어. 틀려서 적게 신고했어. 무슨 신고? 과소신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얘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는 했죠. 한다고는 했는데 세법의 지식이 미약하다 보니까 적게 했어. 그러면 얘는 얘하고 다르니까 몇 프로? 10%. 근데 나는 양도소득세를 일부러 악의적,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하려고 이중계약서, 소위 말하는 이중계약서를 신고했어. 그러면 우리는 세법에서 이걸 뭐라 그런다? 부정한 방법. 너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악의적, 고의적으로 틀린 거야. 그래서 이때는 40% 때려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때 기본은 얘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일 때 세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20%. 20%. 그런데 신고는 한다고 했는데 뭐해서?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요거의 2분의 1이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몇 프로 때리는가? 10%. 근데 너는 다운계약서 썼어? 허위계약서 작성했어? 나쁜 놈 죽어라! 해갖고 이때는 몇 프로? 40% 때리는 거야. 죽어라! 40%. 죽을 사자 40%. 이렇게 죄질을 묻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자 거기 책에 봅시다. 올해 개정된 게 이것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면 국가 간에 발생하는 그러한 거래에서 부정한 행위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때는 죄질을 더 무겁게 때려서 이때는 40%보다 더 높은 60%로 때리도록 이번 2015년 개정된 부분입니다. 체킹 적어놓으세요. 2015년 개정사항입니다. 40%보다 더 높은 60%예요, 여러분. 어느 거래에서? 국제거래에서.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 LA에 있는 어디? LA. 저는 갈비 중에서 제일 좋은 갈비가 바로 LA 갈비예요. 집에 가서 가끔가다 허해갖고 자기야 우리 LA 한번 갈비 먹어보자. 그러면 밥주걱이 날라옵니다. 이 새끼.
네가 벌어오는 게 뭐가 있다고. 씨. 밥죽을 휙 떨어져. 자주 맞다 보니까 요즘은 피합니다. 요즘 아저씨들은 너무 불쌍해. 그러다 제 딸이 엄마 LA 갈비 먹어볼까? 그럼 그래. 그래서 그거 어떻게 좀 해놓은 거 내가 한번 이렇게 젓가락 하면 뭐라 그래? 그거 애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시켜 네가 먹냐 시키다. 그랬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네. 이게 요즘 아저씨들의 위치인 것 같아. 저만 그러나요? 네? 다른 집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저씨들 제가 볼 때 진짜 너무 불쌍해. 여기서 깨져 저기서 깨져 그냥 어디 가서 길을 피기가 힘들어. 여러분 저는요? 왜요? 아 그래요? 아 참 우리 한번 아저씨들끼리 우리 한번 단합대 한번 합시다. 우리도 고기를 달라 그러면서. 자 여러분 LA 부동산을 양도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LA를 말을 왜 한 거예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이죠. 이걸 양도함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에 모아야 되는 거죠. 예정 신고하는 거죠. 근데 요때 요거를 뭘 계약서 썼어? 다운 계약서 썼어. 다운 계약서 써서 적게 신고했어. 그러면 그때 그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은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40%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요? 60%다고요. 60%.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슨 계약서 썼어? 다운 계약서 썼어. 이때는 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 40%. 구분되시나요? 예. 요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단서 같이 봐요. 단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밑줄 항상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고 또는 뭐한 거? 과소신고. 그때는 그 부분에서 몇 프로 때린다? 60%. 올해 2015년 개정사항 체킹해 두십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슨 신고? 무신고. 이때는 몇 프로다?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서 20%. 단 들어갑시다. 단서. 교육세나 종합부동산세나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때리지 않습니다. 있죠? 그러면 지방세까지 합시다. 그 밑에다 하나 적으세요. 지방교육세 하나 추가로 더 적으세요. 결론은 무신고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 국세에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쪽에서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 그래서 네 가지야. 결론 무신고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 애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네 가지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20% 때린다고요? 안 때린다고요? 안 때립니다. 디귿, 과소신고했다. 그때는 몇 프로 때린다? 10%. 단, 그 과소신고한 것이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적으세요. 지방교육세일 때는 역시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안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방세까지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나온 보세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뭐 지방교육세. 저는 항상 여름 때 강조하는 게 이거죠. 묶는 애들 간에는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그럼 지금은 이 세 가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공통점 찾으세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부가세. 적으세요. 부가세. 얘들의 공통점은 부가세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얘들은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소신고 가산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뭐는? 종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 대상입니다. 뭐는? 종부세는 뭐만 부과 안 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때리지 않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 대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본세를 다 무슨 방법으로 하면 부정한 방법이 있다는 이때는 다 때리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무조건 다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자, 과소 적게 신고한다면 10% 때린다 그랬죠? 근데 내가 세법을 잘 몰라서 과다 신고했어. 많이 신고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가산세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나쁜 놈들 봐라. 적게 하는 거는 악착까지 가산세 때린데 내가 잘 몰라서 어떡하면 많이 하면 그동안 과세관청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바로 과세관청의 놀부심보예요. 지들이 받을 건 어떡하고 악착같이 받고 더 받는 건 아무 말도 안 해. 모르세. 그래서 내가 많이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자발적으로 돌려주질 않아요. 내가 과다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많이 냈다. 그래서 내가 경정청구 등 돌려달라고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적게 신고했다. 그때는 악착같이 쫓아와서 받아갈 뿐만 아니라 뭘 때려? 가산세 때려. 이게 바로 뭐다? 과세관청의 놀부심보. 체킹해 두시 바랍니다. 요거.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공통점 찾자. 뭐다고요? 부가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왜 무신고 가산세를 안 때리냐 그 얘기죠.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11월 달에 들으셨던 분은 기억이 나겠지만 얘는 종부세는 원칙이 뭐죠? 정부 부가과세 세목입니다. 정부 부가과세 세목. 즉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계산한 거다. 과세관청이 계산한 거다. 과세권자인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줘. 고지서. 그래서 난 고지서대로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고라는 개념이 없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종부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 뭐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신고 납부. 야, 나 고지서대로 내려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종부세 뭐 하는가? 신고하는 거죠. 그럼 거기는 무신고라는 것이 나올 여지가 없죠. 근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틀려서 적게 했어. 그때는 때려. 이해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야. 여기서 장난치기 좋은 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얘를 장난치기 좋죠. 어디서 특히? 과소신고에서. 결론 냅시다.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없지만 뭐는 신고 납부하는 가지서 뭐하면 적게 신고 납부. 그때는 그 과소신고분에서는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출전이 장난치기 좋은 부분은 이쪽 부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랬더니 출전이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눈치채는 거죠. 얘가 먼저 선수 쳤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장난 안 치고 다른 걸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다른 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게 뭐냐?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부과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쫓아와요? 지방소득세 쫓아오죠.
자, 이때 지방소득세는 무신고 가산세 때려요, 안 때려요? 응? 여기는 다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예상하고 있다가 출제 니네 요거 예상하고 있었지? 나는 이거 낸다. 이렇게 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산세에서 장난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봅시다. 양도소득세를 부동산을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한 내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신고 납부해야 돼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 근데 신고했다, 신고 안 했다 봅시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의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 20%에 뭐가 때려?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했으니까 뭐 그게 밑에 짜투리 모두 안 했어. 지방소득세도 신고 안 했겠죠? 얘가 신고돼야 얘가 신고되는 건데 얘를 신고 안 했으면 얘도 신고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서 요게 1,000만 원이야. 양도소득세가 얼마야? 1,000만 원을 신고하고 납부인데 이 양도세 1,000만 원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요 1,000만 원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부과된다고요? 20%. 근데 얘를 안 했으니까 모두 안 했어. 지방소득세.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얼마야? 또 어려워, 또 어려워.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이니까 지방소득세는 얼마가 돼야 돼? 100만 원이잖아. 제가 그랬죠, 여러분.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무조건 그 소득세 몇 프로? 10%.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고? 지방소득세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예정신고기에는 양도세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얼마? 100만 원을 뭐 했어야 되는데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얘를 안 하니까 당연히 얘도 안 했겠죠. 이해되세요? 얘가 신고돼야 얘도 짜투리가 같이 쫓아가서 신고되는 건데 이놈을 안 했잖아.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 지방소득세도 신고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요 신고 안 한 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20%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때린다고. 짐 싸자. 1교시는 어떻게 버텨봤다마는 혹시나 하고 2교시 들어가니까 에이 더 모르겠다. 다시 한번요. 내가 부동산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오늘 어려워. 그러니까 이미 한번 공부를 하신 분 제가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근데 처음 공부하시면 우리 아직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다는 얘기 나중에 배우니까. 그냥 다만 이런 개념을 알아두라는 얘기야. 내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소득세법상 예정신고기한 내에 뭐 해야 된다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몰랐어. 예정신고라는 자체를 몰랐어.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원래는 양도소득세 얼마인데?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나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다라고 신고하고 그 양도소득세 몇 프로인? 10%인 뭐를? 지방소득세 100만 원 한꺼번에 같이 신고했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그럼 신고 안 한 양도소득세 얼마에 대해서? 1,000만에서 몇 프로? 20%가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때려진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럼 얼마? 200만 원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고. 근데 얘만 안 한 게 아니라 모두 안 했다고. 지방소득세도 안 했다고. 그러면 요 안 한 얼마?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20%는 얼마를? 20만 원을 지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부과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뭐 한 사람은? 부동산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자의 상대방이 누구는? 취득자는 뭘 해야 돼?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이거 모르면 실무 나가서 나는 정말 무슨 깡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이걸 공인중개사가 매매 당사자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너 부동산 양도했으니까 양도세 언제까지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고 너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너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란 얘기야.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역시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뭐 해야 되는가? 납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요 취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해야 되고 농어촌 특별세와 모두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가세로서 부과된다고. 이거 나중에 우리 취득세 때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뭐와 취득세와 그의 부가세인 뭐와 농어촌 특별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를 함께 어떻게 된다고? 신고하고 앤드 뭐 해야 된다고? 납부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신고기였는데 신고를 안 했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이때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라고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취득세 몇 프로를? 20%를 뭘로 때린다고?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취득세 신고 안 했으니까 모두 신고 안 했어. 농어촌 특별세도 신고 안 했죠? 모두 안 했어. 지방교육세도 안 했죠? 그럼 여기 안 한 것에서도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응?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왜냐면 이미 취득세에 대해서 본세를 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취득세만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거고 그의 부가세는 설사 뭐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뭐 했어도 신고하지 않았어도 요 놈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이때 양도자와 취득자가 단합을 해갖고 여러분한테 과세관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다운계약서 하나 써주셔. 이거 과세관청에 신고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운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다운계약서 썼어. 신고했어. 뭘 썼다고요? 다운계약서. 그럼 다운계약서라는 순간 여러분 뇌에 뭐가 떠올려야 돼? 다운계약서라는 말이 뭐가 떠올려야 돼? 나쁜. 너는 세법을 잘 몰라서 아는 게 아니라 아예 악의적 고의적으로 탄로시킨 거죠. 그때는 몇 프로다고? 40%. 그래서 취득세 다운계약서 적게 신고한 것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40%의 부정한 가산세 40% 뗀다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농특세 때려 안 때려? 지방교육세 때려 안 때려? 봐, 얘를 지금 다운계약서 썼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줄어드니까 얘들도 줄어들죠? 그러면 이때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한 농특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때린다고 안 때린다고? 때린다고 이때는. 가자. 뭘 스키가 아까 때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때린다고 해서 때렸더니 또 틀렸대. 그래서 안 때린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는 안 때린다고 뭐라고 그러네 스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는 매우 여러분이 헷갈리면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매우 좋은가. 이게 문제야. 시험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강의를 하면서 저분 충분히 공부를 해서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얘기하다 보면 다 아세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오라. 그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언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물어보면 족족 다 대답을 해. 근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소위 말하는 저 아저씨 인간성은 좋은데. 저도 그래요. 은행 다닐 때 저희 선배 중에 차장 뭐 이렇게 윗분들 계시면 우리 지점장님 진짜 인간성은 좋은데. 그런데 진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밑에는 딱거리도 그 윗사람이 진급해줘. 나도 그걸 묶여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그렇잖아 보통. 그래. 그래서 남자들은 조직 생활하게 되고 조직 생활하니까 윗사람이 중요하잖아. 그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면 같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같이 편성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저 지점장은 인간성은 정말 좋아. 실제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저분하고는 평생을 같이 일하고 싶어. 근데 그분이 진급이 안 돼. 그러면 그분이 위에 사람이 진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모두 진급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미생이 누구야? 5차장 아냐? 자, 좀 어렵죠? 네, 어려운 거 사실이야. 그래서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냥 일단은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때는 일단 단순무식하게 외워놔. 그리고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는 정리해 두세요. 자, 요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합시다. 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다 보니까 부가세니까 설사 본세를 신고는 안 했다더라도 얘들을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고 예외적 신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질상 무신고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근데 종부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뭐하면 적게 신고하면 그때는 종부세를 하더라도 10%의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부가세나 종부세나 관계없이 무슨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부정한 방법,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때는 본세는 물론 부가세고 종부세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다 40% 가산세 때린다 그 얘기야.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배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배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방소득세는 다 때린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세법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세법이 결코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 그냥 뭐 내일름 주워 먹으시는 과목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신경을 좀 쓰지를 못해요. 세법 신경 안 쓰면 정말 어렵습니다. 1년 내내 징징댑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어렵다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아직은 시간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요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별세법을 공부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개별세법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걸 총론해서 공부하면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갖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더라도. 그러나 이미 앞서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은 감을 잡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미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이나 차이점은 없다라는 걸 알게 돼. 자, 정리하세요. 요건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 학교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게 여러분, 요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배제 대상의 구분입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종부세 가지고 시비 걸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걸 예상하고 있다는 걸 출전에 눈치챘을 때는 얘를 가지고 두 번째로 장난칠 수 있다. 우린 실전 대비되는 거야. 답을 어떻게 장난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스스로 예상해야죠. 됐나요?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부정! 그 부정이 뭐냐라는 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국세기본법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사랑과 전쟁에서 말하는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봐요. 눈으로만. 납세자가 국세, 과세 표지나 세액의 계산을 할 때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거나 은폐하거나 뭐한 거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 이 과세 표준 또는 세액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 대통령 정하는 아래의 방법 1, 2, 3, 4, 5, 6 여기에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첫째, 무슨 장부? 이중장부.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감 잡으시면 돼요. 아, 이중장부 작성했대. 그러면 이거는 고의적, 악의적이죠. 2번,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옆에다 적으세요.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되는 거죠. 뭐야 이게? 그쵸,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만 걸리는 건 아닙니다. 업계약서도 걸립니다.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 작성의 대표적인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게 바로 뭐다고요?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그거는 부정한 행위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거짓 증명 등의 수치. 단 가로 열고 재밌는 말 있죠. 거짓 증명의 수치는 조건이 있어. 부정행위로 볼 때는 거짓임을 알고 수치했을 때만 적용해. 그러니까 난 몰랐다. 이게 거짓인지 난 몰랐다. 그러면 그때는 20% 가거나 10%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받았어.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실무에서라는 게 바로 뭐죠? 자료상.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나옵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부가가치세는 이게 그냥 잠깐 부담 없이 들으세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국가에 납부할 납부세액이 나오는 이런 기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만약에 일반 과세자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받죠? 그러면 그 금액이 몇 프로? 10%를 매출세액이 되는가? 그래서 이때 받은 거를 국가에 내야 되는가? 근데 내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개업할 때 각종 비품 등 PC 등 이런 걸 구입하겠죠? 구입할 거 아니야? 사무실 개업하면 사무 비품 구입하잖아. 그럼 여러분도 부가가치세 내 안 내? 네.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매입세액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업 초기일 때는 이거보다는 얘가 더 많죠.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인테리어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부가가치세 10% 낸단 말이야. 그럼 이 금액이 더 커버려. 그러면 나는 얘가 더 크면은 내는 것보다 돌려받을 게 많기 때문에 뭐가 되는가? 환급받아. 환급세액이 돼버려. 돌려받아. 이거 내가 재화 등을 매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치를 도로 돌려받는다고. 그러니까 개업할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개업 초창기 때는 일반 과세자로 가라 그래요. 이게 만약에 관이과세자로 가면 이거 환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환급 받은 다음에 다음 연도 이후에 요거를 매출액의 축소로 인한 간이과세자로 전환해버리면 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일반 과세자로 안 하고 간이과세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화 등을 매입할 때 사무, 비품, 기구 이거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 세금도 알아야 세법을 왜 신경 안 쓰는지 알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물건을 산 거로 매입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뭘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거야. 샀다고 안 샀다고? 안 샀는데 산 걸로 이거를 발급해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뭐라냐면 자료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사람도 뭘 남발해?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남발해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품을 뭐 1억을 매입했다. 실제 매입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1억을 파는 거 자기가 팔아갖고 받은 걸로 세금 계산서 그래서 1,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징수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슬쩍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이 사람은 환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허위 세금 계산 실제 물건을 구입했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도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이 사람한테 사는 거야. 얼마 주고? 100만 원 주고.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남발하고 자기는 폐업 신고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걸 가지고 산 걸로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거짓임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그럼 이건 무슨 행위다? 부정한 행위다. 그 얘기 여러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제 다음에는 이런 설명 못해요 여러분. 자, 기타 뭐 장부와 기록의 파기라든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는 환급, 공제받기 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이게 뭐야? 6번은 조금 내버려서 이거 잘못 들어갔네. 예, 여기 6번은 좀 거기 6번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기 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정행위가 바로 뭐다 여러분? 2번 무슨 계약서? 이중계약서. 그거는 세법상 무슨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때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몇 프로 때린다? 40%. 부가세고 종부세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부정은 무조건 다 때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무슨 거래에서? 국제거래 했을 때는 이건 몇 프로? 60%죠. 60%.
다운계약서를 LA에 있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약서 썼어. 그거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국제거래죠. 그럴 때는 이때는 60%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 그렇게 잡읍시다. 국제거래 그렇게. 조금 실제 세법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는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요거 체킹해 두시고요. 요거 정리되셨죠? 예. 그 다음에 2번, 3번 봅시다. 2번 잠깐 보죠. 2번도 시험에 나왔던 규정이고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이에요. 자, 일단은 밑줄 치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제가 부르는 만 밑줄 쳐야 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또다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근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시험이 점점 어려워져요. 국세기본부 저 구석에 짱 박혀있는 규정입니다. 자, 요거 잠깐 의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양도소득세 본 게임 들어가시면 알게 되니까요. 그때를 기억합시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법은 자꾸 무조건 외우려는 사람들이 계셔요. 내가 1월 오늘 며칠이에요? 9일 뭐 좋아. 1월 9일 날 부동산을 뭐 했어? 양도했어.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그 1월 9일 날 양도한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예정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3월 말까지 하셔야 돼요. 3월 말까지 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예정 신고를 해야 돼. 원래는 언제 하는 건데? 소득세는 언제 해야 되는 건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너 부동산을 뭐 하면? 양도하면 요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이 예정 신고겠네. 신고와 납부를 안 했어. 왜?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한테 당신 1월 9일 날 양도했기 때문에 요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언제까지? 3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공인중개사가. 근데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거죠. 세법 시간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민계공만 했다? 해봐라 그렇게. 이걸 공인중개사가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실무 나가면. 근데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으니까 뭘 때려야 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돼? 20% 때려야죠. 근데 그 사람이 신고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무슨 신고? 확정 신고할 때까지도 안 했어. 최소한 언제까지도 해야 되는데? 5월 달까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확정 신고하지 않은 것에서 또다시 무신고 가산세 20%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왜? 이미 예정 신고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상태인데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안 했다 해서 또다시 확정 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20%를 또 때리겠다? 아니, 이미 부과되는 상태죠. 한 번 안 한 거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이미 뭐가 부과됐다면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상태라면 설사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더라도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을 중복해서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이미 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되시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안 했을 때 미납세 밑줄. 요거는 미납시. 납부 자체를 안 한 거죠. 부족세액은 뭐 했어? 납부를 했는데 뭐 한 거야? 과소납부했을 때. 그래서 미납시 미납세액이나 과소납부실 때 부족세액에다가 자 동그라미 만분의 3. 외우셔야 돼요. 만분의 3은.
곱하기 납부지연 뭡니까? 일수입니다. 일수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은 좀 내버려 두시고요. 자, 가산금 넘어갑시다. 자, 가산금은 반드시 뒤에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예, 그 말이 나와야 돼. 반드시. 뭐가? 납부기한. 납부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냐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은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연체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바로 뭐라 한다? 가산금이라 그런다. 이거는 여러분이 매달 우리 각종 공과금 고지서 봤죠? 휴대폰 요금 뭐 이런 거 매일 고지서 엄청 오잖아. 그 고지서에 있는 공과금만 안 내도 우리는 돈 모을 수 있어 없어? 있죠? 희한하네. 별로 안 내는 게 없어요? 많잖아. 그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 날짜까지 뭐 해야 되는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뭘 안 했다? 납부 안 했다. 그럼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당연히 연체로. 이걸 뭐라 그래? 가산금. 근데 이때 이 가산금은 성격상 두 가지로 구분되죠. 소위 말하는 일반 가산금이라는 거와 이거와 대응되는 뭐가 있다 그러면 중가산금이 있는 거죠. 자, 일반 가산금은 납부겠네.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체납액이 돼서 몇 프로다고요, 여러분? 체납액이 돼서 몇 프로라고요? 3%.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 하여튼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겠네. 납부를 안 하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계 무조건 몇 프로 부과된다고? 3% 무조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고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럼 고지서를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야. 납기내 금액 10만 원. 근데 이거를 납부 후 지났다. 납기 후 금액 10만 3천 원.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글자로 적혀 있어요? 빨간 글자로 적혀 있죠. 요 날까지 내면은 얼마인데? 10만 원인데 요 날짜를 어기면 10만 3천 원이 돼. 그럼 얼마 차이 붙어서요? 3천 원. 요때 3천 원이 뭐야? 연체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가산금. 우리 공과금 언제 내죠? 그래서 뭐 20일 날이 납부기한이야. 그럼 20일까지 내면 얼마란 얘기야? 10만 원. 근데 20일 깜빡해서 못 냈어. 그럼 그 다음날 낼 때 무조건 얼마란 얘기야? 20만 3천 원이란 얘기야. 그래서 20, 어머머머. 학원에 올 때 분명히 내가 오늘 은행에 들러서 뭐 내야 되는데 공과금 10만 원 내야 되는 걸 알고 왔는데 그래서 학원 가방에다 들고 왔어. 그리고 수업 끝나고 언니하고 밥 먹으면서 수다 떨다가 시간이 급해갖고 빨리 집에 갔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책을 가르려고 가방을 갈다 보니까 뭐가 나오네? 고지서 툭 나오네. 이런, 어머머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다음날 은행 가죠. 그럼 그 다음날 은행 가면 얼마 내야 된다고? 10만 3천 원. 가산금 얼마 붙었다고? 3%. 근데 슬쩍 얼마 내봐? 10만 원 그냥 내보죠. 그럼 여직원이 이걸 딱 봐갖고 납부 기한이 지났으니까 얼마 받아? 10만 3천 원 받으네. 얘가 잘 모르고 날짜 체킹 어제 술 마시고 띨박한 상태에서 그냥 10만 원 받으면 얘는 3천 원을 자기가 물어내야 돼. 근데 여직원한테 딱 찔러봤는데 어머 납기가 지나서 10만 3천 원 내시는데요. 어머 그래요? 언니 그거 다시 줘. 그래 놓고 딴 은행 가봐.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은행 가서 또 찔러봐. 또 걸려서 또 딴 은행 가봐. 한번 노원일 때 돌다 보면 한 번 하나 안 걸리겠어? 그러면 이제 그 여직원은 이제 질질 짜는 거야 저녁에. 전화 와요? 네? 전화도 오기도 하지만 그 받은 사람이 그래도 양심적이면 되죠? 어머 무슨 소리예요? 버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자기 돈을 묶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세법에서 뭐라고 한다고? 가산금. 정리되셨죠? 예.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정리하기 쉽기 때문에 출전이 이걸 별로 장난 안 쳐요. 장난은 여기서 쳐요.
자, 중과상금은 무조건 중과상금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납부가 연체된 체납액이 국세는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모이면 이상이면. 이게 중과상금 부과 조건입니다. 중과상금은 아무 때나 때린다고요? 아니. 체납액이 100만 원 또는 30만 원 모일 때 이상일 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만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때, 자, 시험에서는 출전이 이상 그러면 좋은데 이거 살짝 중간에 고쳐버리죠. 뭘로? 미만. 그러면 여러분 어머 장난치고 있냐고 이게 잡아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잘 안 보여. 출전이 장난친 게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평소에 계속 저기서 어머 여기는 이상해. 이게 기계적 반복적으로 반복해서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실전에서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틀린단 말이야. 공부를 안 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를 하고 내가 잘 아는데도 순간 고사장에서 실전에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면 환장은 안 하지. 뻔히 알면서 순간적으로 이걸 놓치는 거죠. 출전은 이런 걸 또 노리고요. 중간에 살짝 단어 하나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돼요. 평소 공부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아 여기는 이상이야. 따라서 미만이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빨리 인식이 돼 있어요. 반복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초점을 많이 맞춰. 100만 원, 30만 원, 씨빠지게 외웠다. 딱 그래서 100만 원, 30만 원 딱 했어. 맞았네. 근데 출전에 살짝 뭘 고쳐? 미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응? 그러면 이제 쌍코피 터지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이 짓을 7년 했어요. 이 짓을. 수험표 7장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래서 틀리는 그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도 알아요. 누구보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성질이 급해갖고 나온다. 맞았다. 확실하다. 딱 예 하고 팍팍 짠짠짠. 집에 가서 가단 맞춰보는데 자꾸 안 맞아. 이상하다 가서 보니까 이게 뭐야? 바뀌었네. 어디 가서 보이는가? 집에 가서 보이는가? 집에 가서. 그러면 이제 피눈물이 쫙 나는 거야. 올해도 또 떨어졌구나. 처갓집 갈까 말까, 본가 갈까 말까 골 때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안 만나게 돼. 진짜 여러분. 그래서 신림동에 이상한 애들이 많은 게 그래서 그래요. 신림동 가면 고시 이렇게 가시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 벽치기 한다. 눈 오는 날 벽 보고 아이고 이 추운 날 눈 내리면 너는 얼마나 춥겠니 벼가 그래. 한 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혼자 있어봐요. 사람이 그리워져. 그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 정말이야. 자, 요거 조건 잘 보셨죠? 자, 그럼 이 조건을 충족하면은 뭘 때려라? 중과상금을 어디다가? 가산금이 어떻게 하라고요? 더하라.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조건 충족했을 때 더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냐? 아, 계산 문제 물어보기 좋죠, 얘는. 출전 입장에서 얘는 다양한 형태로 문제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거 구구절절 뭐 설명해? 뭐 해보라면 안 돼?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이게 세법의 특징이야. 계산해 보시오. 구체적으로 얼만데. 그러면 할 줄 알아야죠. 합시다. 체납액은 1000분의 12 몇 프로? 1.2%. 꼭 적으세요. 1000분의 12. 우리 책에는 1000분의 11로 되어 있죠? 예.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백분율 1.2%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전이 장난쳐. 1000분의 12 기억해 두시대요. 그거에 백분율 한 사람 몇 프로다고요? 1.2%입니다. 그러니까 출전이 장난치죠. 1000분의 1.2. 그러면 여러분은 맞았네? 맞았어? 1000분의 1.2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1.2라며. 이건 100분율일 때이고 1000분율이면은 공 하나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1000분의 12가 돼야죠. 근데 출제는 이걸 여러분한테 속이려고 1.2, 1.2 이렇게 해서 그 1000분의 1.2로 고치면 여러분 어머 장난쳤네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장난쳤네가 안 보이면 그때 또 삽질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밑줄 칩시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치셔야 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는 연체 뭐예요? 일수야 월수야? 월수야 월수. 그러니까 출제는 이걸 일자로 바꾸면 여러분 잡아내야죠. 월 딱 일자로 고치면 돼요. 여러분 말장난 치는 거. 그 일자가 안 보인다니까 고사장에서 보일 것 같아요. 그걸 보이게 하려고 자꾸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보세요. 모의고사 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때 모의고사 안 봐. 왜 안 보세요? 그랬더니 어머 점수가 안 나와요. 언제 나왔어? 모의고사 보는 거는 이런 거 잡아내는 연습하라는 얘기야. 실제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시라는 얘기야. 그거 연습하는데 어떤 분은 모의고사를 안 보고 모의고사를 사가고 집에 가서 부려놓아서 엎어져서 문제 풀고 있다. 그분은 모의고사의 의미를 쇠퇴하는 거죠. 집에서 혼자 배 깔고 들어놓으면서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문제 풀면 다 100점이죠. 물론 100점 안 나온 사람도 많지만. 여러분 모의고사 꼭 보세요. 모의고사를 보란 이유는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제 문제 푸는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게 보이는 걸 연습하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 안 봐. 그리고 나중에 꼭 실전 가서 당해. 하라는 대로 안 해. 자, 다시 한번 반드시 시뻘겋게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요? 연체월수. 단, 이때 이 연체월수는 한도가 있어. 몇 개월을?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이게 중과상금 계산 공식입니다. 꼭 적어놓으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60개월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즉 연체 월수가 70개월 나왔다 80개월 나왔더라도 몇 개월로 묶어버리라는 얘기야. 60개월로 묶어버립니다. 이때 60개월은 바로 뭐를 말하냐. 소멸시효기간 5년을 말하는 겁니다. 5년. 60개월은 어디서 떨어진 거다고요? 소멸시효기간 5년에서 떨어진 겁니다. 얘를 거기 마지막에 이런 말 했죠. 1000분의 12에 상당 중과상금을 어디에 일반 가산금이 어떻게 하라고요? 가산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체납액이 100만 원 또는 30만 원 이상이면 여러분 출전이 가산금 계산해 보시오. 그러면 이 조건 충족한 뭐까지? 중과상금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시험에 계산 문제 유형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 과정으로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만 실전에서 고득점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나왔습니다. 적으십시오. 납부 기한이 7월 31일입니다. 이거를 실제 납부를 한 것은 9월 5일 날 납부했습니다. 이때 체납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가산금 계산합니다. 1분 드립니다. 빨리 계산하세요. 요거 이렇게 합시다. 종부세니까 12월 15일이라 하고 붙일게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2월 10일 날. 종부세 고지서 50만 원 날라왔어요. 납부 기한이 언제인데요? 12월 15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 납부를 언제 했다고요? 2월 10일 날. 자, 이때 가산세예요, 가산금이에요? 가산세예요, 가산금이에요? 응?
가산, 아주 끝자를 살짝 교묘하게. 가산, 새야, 금이야? 금이지, 금. 왜 금이에요? 나쁘기않네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이죠. 이때 가산금이 얼마냐고. 1분 드려요. 시간 1분이야. 빨리 계산해. 세법 시간에 계산기 들고 다니세요. 계산기 없으시면 휴대폰 꺼냅니다. 핸드폰에 계산기 기능 있죠? 몰라 있는지도 맨날 카톡만 해갖고. 근데 사실 계산기도 필요 없죠? 자, 얼마 나와요? 가산금 얼마예요? 네? 인간적으로 옹알이는 하지 맙시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옹알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날 봐. 얼마? 15,000원이죠, 뭘. 네. 15,000원이에요? 이해요, 아니에요? 체납액이 국세일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100만 원 이상일 때 중과상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럼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종부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라니까? 국세니까 중과상금 부과 조건 충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없죠. 그럼 뭐만? 가산금만 때려줘. 그리고 가산금 3, 55, 15,000원 아니야. 뭘 또 응이야 이제 와서. 그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야. 여러분이 이런 거 열심히 외웠어. 다 알아. 국세 100만 원 이상 때 지방세 30만 원 이상 때 체납에서 1.2% 곱하기 연체 월수 60일 한다란다. 끝. 그런데 시험에는 가산금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종부세가 국세. 절대 시험에서는 얘가 국세란 말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출제원이. 이걸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판단해서 국세니. 국세니까 얘는 그냥 뭐만 가산금만 부과되고 중과상금 부과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게임 끝. 무슨 1분이 걸려. 3, 5, 15, 15,000원. 거기에 15,000원이라는 것만 할 줄 알면 되죠. 게임 끝이잖아. 근데 나는 뭐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열심히 중과상금 계산하고 있죠. 이게 시험이란 얘기야. 내가 몰라서 틀린 거야 이걸? 아니, 안다니까 뻔히.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뻔히 그분이 아신다니까 이거를. 근데 이거 실전으로 문제가 냈을 때는 못 맞히는 거야. 요즘 문제 난이도가 이런 거예요. 요즘 문제가. 옛날에는 단순하게 물어봤어. 단순하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체킹하라는 거면 체킹했다 그거 외웠다가 그 외운 거만 확인하면 돼.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출제는 장난칠 수 있죠. 자, 이게 만약에 종부세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면 재산세입니다라고 바꿉시다. 조금. 그러면 이게 바뀌는 차이점을 아셔야죠. 종부세에서 굳이 출제는 뭐라고 바꿨어 지금? 재산세. 그럼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 거야? 그죠? 국세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야? 지방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안 해준단 말이야. 출제위원이 이 말은. 여러분이 알으란 얘기야. 지방 재산세로 물어봤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세 지방세니까 30만 원 이상이니까 얘는 중과상금 조건 적용했어요 안 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적용 대상이죠. 왜? 30만 이상 연체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재산세일 때는 가산금은 물론 3%는 물론 모두 계산해야 돼요. 중과상금 계산해야죠. 이게 시험이야. 해봅시다. 그러면 중과상금 계산합시다. 자, 집어넣을까요? 체납액 얼마요? 50만 원. 곱하기 몇 프로예요? 1.2%. 자, 문제는 여기서 막히네 또. 연체 일수예요? 월수예요? 월수요. 자, 월수는 몇 개월이 돼야 돼요? 연체 월수는 1이에요? 2이에요? 0이에요?
아씨 집에 갈까? 연체 일수 0, 1, 2, 3, 4, 5 고르세요. 몇 번? 0. 자, 봐. 우리가 이거 암만 쉣 빠지게 외우면 뭐하냐고. 실제 문제 내면 다 틀려. 이 말을 모르죠?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일요일이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뭐라 써요? 연체 월수. 그럼 계산해 봅시다. 12월 15일에 납부 기한이라며요. 그럼 이날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야 된대요? 몇 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이에요. 그러면 1개월이 몇 월이에요? 1월 15일이죠.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언제예요? 근데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날 납부했다면서요? 그러면 1개월이 지나간 월수는 몇 개월이에요? 1개월이잖아. 1개월. 이해하십니까? 연체된 월수는 1개월이라고. 12월 15일부터 1개월이 지나간 게 1월 15일이죠? 그 다음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언젠데? 2월 15일인데 2월 15일인데 언제 내셨다고요? 2월 10일이죠. 그러니까 2개월은 지나지 않았죠. 그럼 이때 연체 월수는 언제요? 1개월이 되는 거죠. 출제는 이렇게 장난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내면 줄줄이 낚이는 분들이 줄줄입니다. 여기가 잘 왔는데 이걸 못 세갖고 하나인지 둘인지 셋인지를 몰라갖고 또 삽질이구나. 아씨 집에 가자. 뭐가 어려워. 지나간 뭐로 세라고? 월수. 자 그럼 조건 하나 볼게요 여러분. 1월 10일 날 냈어요. 중과상금 얼마요? 없죠. 중과상금 왜 없어요? 날짜는 지났지만 1개월이 지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과상금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기는 출전 입장에서 얼마나 여기저기서 들 쑤시고 다니면 장난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그냥 삽질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정확히 알아야 돼. 어설피 알면은 저는 이런 말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선무당이 됩니다. 선무당이 되면 사람 잡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들은 풍어는 있어갖고 소설 쓰니까 고객한테. 세법은 돈이야 돈. 결과는 돈입니다. 돈. 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결과가. 돈이야 돈. 여러분이 말 한 말에 돈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렇게 중요해 세법은. 자, 여러분 요거 꼭 좀 정리하시고요. 예, 요 개념 정리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죠.